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장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서승인 교수입니다. 속쓰림의 이유는 병적으로 산 역류가 과다하게 일어나거나 정상적인 역류에도 식도에서 과민성을 느껴서 이렇게 속쓰림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물 올라오는 증상이 바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침물 오름이고,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쉰 목소리나 만성 기침, 그리고 목의 이물감, 이런 것들을 비전형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위와 식도 사이에 하부식도 조임근이라 그래서 위산이 이제 식도로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조임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부식도 조임근에 압력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로는 카페인이나 탄산, 그리고 음주, 흡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 내에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비만이나 그리고 이제 복대를 했다든지 임신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역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위에서 배출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위 배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과식을 했다든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위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 내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류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이제 위산 분비나 이제 위장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가 역류성 식도염의 이제 주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간에 위식도 역류 질환은 먹는 약이 없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위산 분비 억제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먹으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약을 끊으면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난치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유발되는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카페인, 탄산, 그리고 음주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신맛을 내는 오렌지나 그런 과일류 그런 것들이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해야 되는 음식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신과일보다는 사과나 배, 바나나 같은 신맛이 안 나는 과일을 먹는 것이 좋겠고요. 고지방식이보다는 저지방식이, 카페인, 탄산 음료보다는 요거트 같은 음식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먹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너무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위 내에 압력이 빨리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더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누울 때는 이제 왼쪽으로 눕는 것이 위액의 역류를 좀 줄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이제 베개를 30cm 정도 높게 해서 좀 상체를 높게 해주는 게 역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굽부린다든지 해서 복압을 높이는 자세는 역류에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삼킴 곤란이 지속되거나 토열이나 흑색변, 그리고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지속적인 구토를 한다든지, 그리고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내시경을 했을 때 이런 환자분들한테서 식도암이나 위암 같은 악성 종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선은 이제 내시경을 시행해서 식도염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위산 분비 억제제를 일반적으로 4에서 8주간 먼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만약에 이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병적인 산역류가 있는 것인지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나 식도 운동 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산 역류와 증상과의 그런 관련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산 역류에도 증상이 과다하게 일어나는 역류 과민성, 이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 같은 치료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젊은 환자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배달 음식을 많이들 시켜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진 음식이나 이러한 이제 뭐 탄산이나 이런 음식들 많이 드시게 되고 그리고 식생활 패턴도 불규칙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류성 식도염이 좀 젊은 층에서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과 그런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역류에도 그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동성심병원 소화기 내과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장관 파트, 간 파트, 췌담도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위장관 파트입니다. 먼저 위장관 파트는 이제 여러분 내시경 검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내시경 검진하고 저희는 외부에서 당일 용종 절제술이 필요할 때 당일에 용종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경화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요. 췌담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석의 내시경 제거 그리고 췌장암 이러한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식생활 패턴이나 잦은 회식 그리고 흡연, 음주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을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서 내시경 검진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속 편하게 사세요.